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준이라고 합니다. 그 비교과 활동은 또 어떻게 이제 본인이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축구를 진짜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제 축구부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12학년 때는 이제 축구부 주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리더십 역할을 체험하게 됐고요. 10학년,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N을 참가하면서 이제 사실 중부에 열리는 여러 MEN 컨퍼런스에 가면서 이제 경험도 쌓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1학년 때 제가 이제 4명인 팀을 만들어서 나사에서 후원하는 이제 콘라드 혁신 대회에 참가를 해서 8강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제 자소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활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중간에 2년간 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주말에 봉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막 열심히 하지는 않아서 막 자소서에 이제 길게 쓰지는 않았어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관련돼서는 이제 축구팀을 해서 거기에 이제 캡틴이 됐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11학년 때 동아리 리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내 활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내 활동에서 뭐 뽑혀가지고 교외 그런 데를 참가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 MUN을 통해서는 뭐 여러 번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교내를 벗어난 이제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전공 관련 이제 임팩트 있는 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콘레드 대회를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회를 좀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게 된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시면은 외부 대회 한번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AP 물리쌤이 이제 추천을 해줘서 제가 이제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과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뭐 창업 이런 얘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경영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뭐 과학을 잘하는 친구랑 같이 나가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과학대회처럼 보이는데 이제 왜 그런 마케팅까지 관련이 있는지. 이 대회가 사실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마케팅 전략이나 뭐 어떻게 광고를 할지 이런 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과를 지원할 때는 이런 점을 강조했고, 이제 저 말고 다른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쪽 그리고 이제 생물 화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 학교를 다니는데 동아리의 선배든 아니면 뭐 학생의 선배든 선배가 이뻐해가지고 선배들 하는 것들을 이제 듣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과목 선생님이 너 잘하니까 너 이거 해봐 라고 해서 거기서 팀을 이제 꾸려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죠? 라고 묻는데,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아이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선배들한테 자꾸 이제 뭐 어떻게 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이런 기회가 열린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대학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한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이제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어로 써도 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이제 쓰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한국어로 그렇게 길게 써본 적이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2년 특례인데 한국어로 쓰는 게 좋으냐 영어로 쓰는 게 좋으냐 이 질문 많이 받으니까 뭐 답은 하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이게 물론 영어로 쓴다고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 대학교 입장에서 이제 학생이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결국 이제 대학에서 결국은 12년 특례를 뽑았을 때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했을 때 자소서를 본인이 이제 잘 한국말을 잘 쓸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도 뭐 미운 털이 박힐 일이 이제 없는 거겠죠. 그 원서를 진행하는 프로세스에서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그 뭐 통일 그 골든벨 뭐 이런 것들도 꽤 참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내가 외국에서 12년 동안 살았는데 한국 대학에 와야 되는 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보여줄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방학 때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게 12년 특례로 한국에 오면 뭐 적응을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어떤 친구가 IB 뭐 41점 이상이고 AP가 한 최소한 3과목 이상 5점을 받고 SAT도 뭐 1450 이상,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대학을 뭐 다니거나 그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서울대를 다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뭐 그러다 보면은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연고대를 붙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뭐 서울대 애들, 연고대 애들 잘 지낼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데 요즘에 3년 특례는요 수시만큼 어렵습니다. 아니 수시 이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3년 특례로 연고대 붙어서 장학금 받고 다니는 애들 많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3년 특례가 수시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2특으로 이제 뭐 문의하는 것들이 이제 12특으로 한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적응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100% 영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100% 영어 수업이 있느냐.